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밤 12시 방송 어때요? 밤 12시 방송이요? 네, 요즘 하잖아요. 네. 네. 피곤한데. 시청률은 좋게 나와요? 시청률은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시청률 별로던데? 네, 시청률이 아직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아, 시장이 참 근데 애매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이제 대한민국 11월이잖아요. 2014년 11월 초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구분이 사라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구분이 왜 사라져? 코스피가 코스닥같이 움직여 다들.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조선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롯데케미칼도 뭐 하면 7%, 통신도 빠지면 5% 올라가 또 4%. 대한민국 시장이 개잡준 거죠. 개잡죠. 쓰레기지, 쓰레기. 아하, 이거 좀 심하게 됐어요. 여하튼 오늘 지수는요,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재 시각 5포인트 플러스 코스피. 코스닥은 또 살아났어. 아까 잠시 전에도 1.56%까지 훅 떨어졌었잖아요. 네. 한 10시 정도 언저리에. 근데 또 1시간 만에 또 훅 또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고요. 그것은 코스닥 그만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뭔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 코스닥 기업 100여 곳을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디야?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 코스닥 기업 100여 곳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곳이요? 100여 곳이요. 코스닥 기업들? 예, 100여 곳 이상의 주가 흐름을 추적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에서 10% 기업을 조사하고 있는데 네.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기업은 실제 수백 곳으로 달할 것으로 뭐 추정하고 있다라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내용은 뭐냐면 사채 자금이 주가를 띄우거나 네. 무자본 M&A 등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채 자금으로 이제 주가 조작하는 애들 있잖아요. 인수해 갖고 이런 7년 간다. 최소한 7년. 예, 이런 것들 큰 집 7년이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잡아놔야 돼. 오늘 코스닥의 약세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현 정부 들어서 뭐 딴 거 다 안 모르더라도 이거는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냥 돈만 슬쩍 어떻게 나서 뭐 경제사 뭐 집행유예 받고 이런 거 다 없는 얘기고요. 진짜 범죄 있고 아까 자기가 딱 들은 거, 그 소식장 몰랐는데 대표가 이거 딱 그거 있죠. 네네. 사채 자금 들어가거나 하면서 무자본 M&A. 이게 뭐냐면 무자본 M&A라는 게 시청자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은 하나도 모르지만은요. M&A 추진한다. M&A 해외 쪽 그 MOU 체결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CB 발행해서 대주주가 얼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나고 나면요. 지금 있는 주식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요. 숱하게 나옵니다. 상장 폐지된 것들. 네?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또 이름 바꾸는 것도 있는데 주인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아는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7년 형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일단 3년 있다 나오는데요. 진짜 그렇게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메신저라는 걸 딱 싫어하거든요. 네네. 증권가에 쓰는 거. 네. 저한테 걸리기만 해봐. 저한테는 그냥 복사해갖고요. 다 보낼 거야, 다. 자기들 그렇게 보내야 돼. 구글 드라이브도 맞고 다 전화도 다 뺏어야지. 전화? 그러면 전화도 다 뺏어야지. 일단 파발마 띄워야지. 파발마. 텔레그램 쓰는 애들은 요주 인물 되는 거죠. 아 진짜? 텔레그램 쓰는 요주.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다 파발마 띄워야지. 전화도 뺏고 다 뺏어야죠. 편지 쓰고 보고서 손편지로 쓰고 다 해야지. 여하튼 좀 시장이 퀄리티 시장의 질이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아까 그런 뉴스가 나 때문에 이거 떨어진 건 좀 심하죠. 아니 근데 진짜 대표적인 조작 종목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무슨 관련주, 인물 관련주들. 그거는 정말 정말 이거죠. 뭐 반기문 총장 관련주 뭐 이런 거. 그분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조차가 대한민국 수준의 쪽팔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건 정말 잡아내야 돼요. 그런 거 저는 제가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메신저에도 그런 걸 쓰는 애도 없어. 왜냐면 걸릴 줄 알거든. 근데 자기도 그렇게 보내버려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12시 방송에 하다 보면은 이제 중국 쪽 그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있으면 걔네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 테마이래.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은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테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후강통돼서 중국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유의할 것도 많은데요. 이제 조만간 된다는 얘기 또 많이 있잖아요. 이 얘기부터 해드리면 11월 초부터요. 중국에서 지금 또 최종 테스트 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컨펌을 해줬는데 이게 보면 중국이 이제 그렇다고 다 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요. 상해 A시장에서도 350, 180이 안에 들어야 되니까 500여 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엄청 루머들이 많아요.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요. 그리고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하시려면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키움증권이면 이재석 전문가나 그런 애한테 물어보고 아니면은 여기 국제 영업팀 있잖아요. 국제 영업팀. 그쪽에 좀 상의하고 하셔야 되죠. 특히 여기서 내가 아는 중국애가 뭐 사돈의 팔촌에 있는데 못 살아.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일단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오늘 종목별로 보면은요. 오늘 딱 특징은 몇 가지 눈에 띄는 거 있어요. 통신주가 좀 많이 내린다는 거. 통신주. 네, 통신 내린다는 거. 그리고 어저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조선주가 반등한다는 거. 뭐 오늘 일단은 코스닥에 대한 그 얘기 이후로 거래소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흐름 일단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돈이 뭐 거래소 쪽으로 좀 쏠리는 게 아니냐, 낙폭과대주 쪽으로. 네, 그리고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낙폭과대 대표주자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가 일단 특징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소위 성장 테마주라는 것들, 그게 어떤 거에 엮이던 간에 훅 빠지는 것들이 많다. 그러고 나서 꼬리 달고 훅 반대하는 것도 많다. 그게 오늘 시장의 단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시장 정리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코너입니다. 시장이요. 네. 유가 아까 반등했는데 이 얘기를 이제 하려다가 말았는데 아베가 28일 날 지난달에 지금 그 5일 도쿄신문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아베의 건강이 이상하다. 1차 내각 때와 유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예전에 이제 1차 내각 때 한번 쓰러졌었잖아요. 몰라, 나는 관심도 없어.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방송에서 아베 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때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아베가 1차 내각 뉴스에 나온 얘기야? 네,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하는 거죠. 난 그냥 웬만하면 다 집어넣으려 그래.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도쿄 신문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그 28일 날 자위대 지금 사열 도중에 갑자기 주저앉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가 이제 상당히 급하게 나온 이유가 추가적인 어떤 부양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베의 어떤 조급증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베가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라면 지금 일본의 그 경기부양책에 대한 쪽이 또 1차 때도 한번 그런 아베가 예전에 이제 집권했을 때도 1년 만에 그 후퇴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그 공화당 관련된 여기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그 계속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요. 미국에서의 뭐 시각 간단히 정리해드렸다고 보고 있고요. 통신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신주 뭐 하락에 대한 쪽은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구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주하고 이제 배당주가 같은 한 묶음으로 움직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주 산업주인데 일단 원유 가격 반등하고 뭐 아베노믹스 뭐 이런 아베에 대한 뭐 이런 건강 이상설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릴 만큼 때렸다. 이런 쪽이 올라오게 되면 반대급부 쪽으로 또 이런 쪽이 내려가는 형태. 이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또 하나 이제 뉴스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단통법의 뭐 손질 가능성.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혜택 제한이 되는 거는 SK텔레콤의 무선전화는 SK이고요. 유선전화는 KTA. 그러니까 1위 사업자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제잖아요. 통신요금 인하제의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뭐 방통위원장인가 누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악재인식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좀 유선 전화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SKT가 가격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2위, 3위 업자인 KT랑 LG 플러스도 머리 아프다. 지금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요? 제가 보기에는 단통법 이번에 그 아이폰 때문에 그 아이폰 그 LG U 플러스 통해서 이제 그 가입했던 분들 이제 전부 다 취소. 또 다시 한번 취소의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시도를 했다가 LG U 플러스에서 그 방통위에서 불러갖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취소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정부 측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그 수정될 사항에 대한 쪽은 아니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악재인가요? 그건 지금 처음 나온 얘기 분명히 아니야. 벌써 3달 전에 한번 얘기 나왔는데 다시 한번 했는데 그거는 이제 KT랑 LG 플러스가 반발하는 거거든요. 1위 사업자가 막대한 힘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가격을 막 내리거나 이러면 자기네 머리 아파질 거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분명히 그게 악재 인식은 맞아요. 그 자체를 보면 그렇잖아요. 카르텔이 잘 형성돼 있고 비싼 요금은 자기네끼리 잘 친해지면 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건데요. 이런 건데 그것 때문에 빠진다? 전 한마디 넌센스라고 보고 있어요. 왜? 분명히 악재인데요. 대한민국의 이 세 명은 있잖아요. 세 집단은, 예? 무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친하다. 난 항상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과점체제 하는 거. 제가 100% 모르지만, 현대중업, 대우전선, 삼성중업,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울 것 같지만, 친하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신주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전 넌센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오늘 납복과대주가 올라가니까 그 좀 쉬는 거 아니냐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는 제 일관된 생각이 이건데, 하여튼,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내년 이제 되면 이제 KT가 배당을 줄 수 있잖아요. 올해가 못 주니까. 네. 내년 이후에는 올해 한국전력이 보여줬던 걸 KT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100% 확신은 안 하고 있지만 KT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의 메롱을 내년에 좀 보여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여튼 그런 생각 좀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지금 매수 이런 걸 떠나서 관심 정도는 저는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진 건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납부과대주 흐름 좀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롯데케미칼이 상대적으로 오늘도 강한데요. 어저께까지 재미없다 오늘 강한데 왜냐면 시청자들 잘 보이셔야 되는 게 롯데케미칼을 제일 먼저 반등했다가 25%까지 반등했다가요. 일주 쉬었잖아요. 네. 롯데케미칼의 강점이 뭐라 그랬어요? 롯데케미칼 강점이 특별하게까지 세계 최대 그죠? 아니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나 가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국내 크래커, 나프타 크래커가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가장 생산 단가가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무리 생산 단가가 낮아도 유가 30불 보내버리면 사우디에서 작정하고 30불 보내버리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건데 근데 이 모든 크래커 시설에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정도면은 반등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모든 생산 설비가 적자가 나고 있다라면 일단은 이미 위에는 아예 셧다운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반등에 대한 쪽이 임박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고, 유가 75불론을 이제 전전 이코노미스트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75불에 대한 쪽이 뭐냐면, 그러니까 근거는 그거예요. 셰일가스에 대한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75불이다라는 생산 단가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밑에 또 다른 곳에서 60불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75불이 되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게 되면 80불 밑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75불이 맞는 거죠. 75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하는 공장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 가격을 하회할 수는 있겠으나 공장이 셧다운되게 되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가에 대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에 대한 확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신뢰가 있다라면 롯데케미칼도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으나 문제는 밸류에이션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롯데케미칼이 지금 컴투스보다 더 비싸요.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앞서 이제 헬스케어 쪽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공화당의 이제 친기업 정책 그쪽에서 오늘 현대차가 오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지금 자기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얘기하던 거가 저거잖아요. 탄소 배출 감축 법안. 그렇죠. 네, 그거가 지금 2020년까지인가 해갖고 30% 탄소 배출 전체 줄여야 되는 거. 거기에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가 그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한 현대차가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중에 하나였다. 얘기하는데 지금 감축법은 연기 얘기 나오고 이러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라고 하면 이제 대표되는 게 오바마 케어로 일단은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 또 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왔었습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쪽을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규제에 대한 쪽을 강화를 해 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완화를 시켜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목적이 차 있는 게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장이라도 이거를 좀 그 진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현재 있는 자동차 이 연비 안 좋은 자동차라도 충분히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소비자의 선택은 그 다음이라고 치더라도 근데 아예 못 팔다가 이제 팔 수 있다라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 호재로 좀 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 당선의 수혜주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3기 오토모티브 이런 쪽들 이런 건 악재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비 개선 수혜주들이라고 그동안에 이제 봤던 쪽은 오히려 좀 악재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나온 게 고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제가 코멘트 할 텐데요. 에너지 수출. 그거 뭐 좀 서두르지 않을 수도 그건 뭐야? 그거 나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이제 그 에너지 수출 서두르나 서두르지 않으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막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출하게 되면 뭐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맞는데, 뭐가 맞냐면 유가는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디서 올라가냐면 지금 과거에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질, 사실은 경질유죠. 라이스코드 오일이니까. 이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 가격이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 가장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매우 높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2007년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면 이 WTI 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WTI 가격이 낮게 형성된 거는 미국 내 이제 뭐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 가격이 싼 게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거 수출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박혀 있던 걸 또 뿜어줬으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브렌트유나 아니면은 이제 두바이유 같은 경우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한 10불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은 내려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과정이라서 한쪽에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WTI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겠지만 두바이나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유를 수출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유 그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기존 이제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원유를 수출 못하게끔 지금 미국 법으로 막고 있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1970년 이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 과정에 대한 쪽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일단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누가 뭐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그거를 서두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제 표에 좀 더 누가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도 뭐 허핑턴 포스트에서 어제 그 분석글 나온 거 보게 되면 오바마 케어도 공화당에서 과연 건들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수혜를 받는 쪽도 역시 공화당 지지자들도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것을 공화당이 건들 것이냐라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허핑턴 포스트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한겨레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 대한 시각은 좀 동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서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 다들 맞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약간 뭐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데요. 일단은 요번에 그래갖고 그 탄소 배출권 뭐 감축 법안 뭐 좀 연기 뭐 이런 쪽 얘기 나는 거 완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대차 좋아진다? 그거는 아재인 수격 해석이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 미국의 자본주의가 어떤 건데요. 저는 잘 몰라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법안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데 제가 아는 한 그 추세는 가는 거죠. 근데 아마 그럴 거죠. 그게 빅3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빅3. 빅3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빅3를 가만히 앉아서 벌금 낸다. 예를 들어서 그거 안 내는 정도? 아니면 최저를 내면서 그거보다 기술이 떨어지는 애들 있죠. 철저하게 벌금을 부과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레벨로 갈 거 아닙니까? 레벨. 뭐 5%, 10%, 15% 감축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자기네 기업 위주로 가는 거죠. 자기네 기업 보호 위주로. 그런 쪽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말씀드렸나요? 혹시 뉴스 이런 건 자세히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요. 현대차는 오늘 반등하는 거 맞죠? 워낙 싸니까. 대한민국에서 전 대형주 중에 제일 싸다 보거든요. 현대차가. 삼성전자 훨씬 싸다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신뢰 문제잖아요. 신뢰. 신뢰는 뭐예요? 투자가의 신뢰.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거든요. 근데 보면 그저께 나온 거 있잖아요. 벌금 뭐 1억 달러 합의했고 2억 달러 뭐 그동안 뭐 그린 에너지에서 뭐 해놓은 포인트 받은 거 삭제 뭐 이런 거 뺐잖아요. 결국 이제 3억 달러 정도 날리게 됐는데 그거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맞다틀리다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뉴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대표 들었죠? 그런 얘기요? 저 들었죠.
그리고 원래 3억 달러였는데 1억 달러로 줄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아, 맞아요. 네. 맞는데 그렇게 다 불확실성 해소됐는데 네. 그 다음에 멘트한 것도 보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코멘트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 누가 발표를. 했습니까?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누가 했습니까? 시청자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있으면 써보세요. 그에 관련된 코멘트를 누가 했는지. 그거요. 예를 들어서 뭐 전미 자동차협회 회장, 예를 들어서 소비자 보호협회 회장 이런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냐면요. 미국 연방정부 있죠. 연방정부 법무장관이 있어요. 법무장관 직접 나와서 멘트를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끝나게 했는데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여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 기업은 절대로 미국에서 하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까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 큰 뉴스인데, 그거는요. 그거는 소비자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 회사는 그런 짓을 했다. 그게 1억 달러, 2억 달러 저는 그건 10억 달러가 상관없어요. 그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죠. 오늘 이거요. 떨어진 거 많이 오르잖아요. 오늘 아침 주위에 요새 보세요. 요즘 보면서 바로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가 바로 하는 세력이 있는지 아세요? 뭐가 바로 합니까? 유가가 엄청 떨어진다는 보니까요. 또 다시 얘기하는 게 항구주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증권사마다 방송마다 많이 다 대한항공 얘기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얘기해요. 들었죠, 자기도요? 들었죠. 출연자 얘기 들었죠? 네. 시청자 뭐 들으셨죠? 저 이 부분에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거를 스토리를요. 투자 포인트를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라면은요. 엄청 싸다. 엄청 싸다. 저도 얘기했어요. 아시아나항공 얘기하면서요. 제 앞에서 유가 때문에 어쩌다 그럼 140달러에서 80달러 떨어졌을 때 왜 안 올랐어?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객수요는 KXX 같은 소리 꺼내지도 말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저비용 항공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해갖고 좋아진다고 뭐 올란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럴 얘기 했으려면 오히려 많이 떨어졌고 너무 어렵게 싸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싸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시아나항공 제가 액면가를 기본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이거 지금 얼마야? 아시아나항공이요. 시가총액 8천 몇백억이에요. 8천 몇백억. 이게 빠졌더라고요. 쿠크전자가 아까 보니까 1조 9,600억이야. 아시아나 2개 있어야 저거 사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에 이제 다시 쿠크전자가 내고 대한항공 좀 올라서 대한항공 비싸졌어. 대한항공 2조 2천억쯤 돼요. 네? 쿠크전자가 1조 9천이니까 다이다이 붙어요. 비싸잖아요. 그래도 싸잖아요.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거 30% 올라가야 된다. 이러면 말이 돼요. 이러면 정말 살만하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장기적으로 저도 얘기하죠. 이 아시아나가 아무리 뭘 잘못했더라도 액면가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냉정히 봐서. 그러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뭔 이유가 돼갖고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넌센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아까 그 생각도 꼭 들었어요. 슈피겐코리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얘기했지만 제가 고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슈피겐코리아. 어저께 못 보시면 위해서 슈피겐코리아는 스마트폰 케이스 비쌉니다. 그거. 필름도 비싸요. 슈피겐코리아. 예? 정품 필름 비싸요. 그런 거 파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요. 네. 이거 딱 3개 있죠. 3개. 2개 반 정도 되면 2개 반 정도 값어치 있으면요. 아시아나항공사입니다. 슈피겐코리아 제가 재무적인 거 하나도 모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시아나는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막다 이거. 그렇게 얘기되는데 증권사건 모공간에 증권사에 뭐 분석하고 뭐 종목 선택하는 놈이나 증권에 방송에 나와서 뭐 출연자 이런 애들이 유가 일불 떨어질 때마다 무슨 몇백씩 손에 이익 나고 유가 $1 그런 얘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좋다 이거야. 그렇게 살려면 사지 마시고 아시아나항공도 보니까 너무 싸다 이거. 그러면 언젠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액면가 가지 않겠니? 그러면 사면 되죠. 네. 똑같은 논리예요. 롯데케미칼 있죠? 네. 지금 얼마예요? 올라서. 롯데케미칼. 아까 얼마야? 14만 원이잖아요. 네. 14만 원이 아까 이승훈 대표도 얘기했고 물론 전제 조건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원가 구조가 싸다며요. 네. 그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 간지 아세요? 5만 원 정도 했어요. 5만 원. 제 얘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맞나? 저는 잘 안 봤는데 5, 6만 원 했을 겁니다. 4만 원, 5만 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렇죠. 그때는 호남석 3만 5천 원 같네. 3만 5천 원. 네, 3만 원이 3만 원. 예. 네. 근데 호남석 유학인데 이런 바꾸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네. 그게 48만 원 정도 갔거든요. 네. 3만 원에서 48만 원 간 거죠. 네, 갔어요. 그게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3, 4년만 훅 갔어요. 지금 어떻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롯데케미칼이 이승원 대표 말 듣고 저도 딴 데서 보면 롯데케미칼 레포트를 제가 2개 봤어요. 제가 공대생이 아니까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원가 구조는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거야. 그게 만약 틀리다 그러면 그 친구 쓴 애가 KXX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석은요. 네. 너무 싸다, 저게. 그 앞으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과거 대비하면.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원가 구조가 좋아지고 회사도 합쳐서 좋아졌다.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보면 한 30만 원, 40만 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럼 좋다 이가 그러면. 뭐 롯데케미칼이 지금 이제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지금 유가대에서도 네. 유가대에서 흑자가 나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진짜 사우디가 작정하고 뭐 60불, 50불 막 밑으로 그래? 네. 니네 쉐일 한번 죽어봐 이러고서 작정하고 뽑아내면 탑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주식을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네. 뭐야. 단타를 아주 그냥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방송 볼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요. 네네. 그냥 열심히 해갖고 뭐 검색하고 막 싹싹 하면 되잖아요. 기계 돌리고. 기계 돌린단 말 있잖아요. 막 돌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최소한 스윙 플레이를 하건 2, 3일짜리가 됐건, 그죠? 2, 3일짜리가 5% 뛰기가 됐건 3% 뛰기 2, 3일짜리가 됐건 아니면 정말 모멘텀 플레이에서 중기적으로 보는 분 있고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토리 있는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토리. 스토리. 그게 전 걱정이 중국도 그런 걱정을 갖고 있어요. 중국도 스토리 없이 그냥 갔다가는 팡팡 깨질 겁니다. 팡팡 깨져.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는요. 앞서 언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화장품 관련 주식들의 뭐 등락이 계속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한국콜마 얘기하겠고요. 앞서 이제 얘기했던 LG생명과 제가 오늘 뽑아온 이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특징 좀 몇 개 좀 보겠고요. 오늘 또 회심의 코너는 이거야. 낙폭과대 중에 서로의 탑픽, 숨겨놓은 탑픽. 한 번 더 서로 얘기 안 했어.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폭과대죠. 이거 뭐 길게 보는 거니까요. 네, 낙폭과대 탑픽. 관심 있으신 분은 점심 먹고 나가면 안 되죠. 그죠? 네. 그거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레븐 2분 시간인데요. 시장이 조금 또 약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조금 밀리려 0.8%까지 떨어지는데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죠. 그 외국인들이 요즘 일본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본이요? 네. 일본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제 이제 그 밸런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밸런스가 그 흥미로운 얘기 많이 하네요. 밸런스에서 이제 가장 요즘에 핫하게 이슈를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의 얘기를 보게 되면 일본 주식 아직도 사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제 이제 제목을 보게 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그런 제목의 이제 글이 나왔습니다. 그 매번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돈이 몰려간다고. It's not too late라고 이제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일본에 배팅하는 게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쭉 밑에 보게 되면 UBS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아직도 얘기하는데 일본 그 엔화가 내년에 이제 항상 120엔대 이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도 120엔? 네, 120엔 달러당 120엔대 이상으로 여전히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는 여전히 엔화 약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은 많아요. 말은 많은데 그 엔화 약세가 일단은 그 기업들에게 더 높은 이익을 가져오게 될 거고 수출주에 그것이 이제 임금에 대한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믿음을 아직도 일본 정부는 가지고 있다. 더 많이 돈을 풀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로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그저께 가서. 뭐 구로다는 뭐 아베가 더 쏘겠다 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구로다가 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밑에 이제 보게 되면 다니엘 그린허그 아직 지금 보게 되면 어디 뭐 영국의 뭐 자사운용사의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일본 자산을, 그러니까 뭐 이게 굳이 주식이 아니더라도 일단 일본 자산을 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조 원에 대한
그 ETF를 매수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아주 빅 플레이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거다. 그래서 일본 시장이 그 급락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3조엔이 말이 3조엔이지 얼마입니까? 엄청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안 나오죠. 네. 3,000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을 다 사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조엔의 ETF를 매수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큰 빅 플레이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도 여전히 그 자산 내에서 일본 자산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은 그러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어쨌든 납폭과 대주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은 역시 코스피 코스닥 매수는 역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데 이게 참 이어질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으니 이게 참 어렵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먹을 게 없어요. 애매해갖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귀신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에 계신 1600분 중에서도 단타함 엄청나게 잘하신 분은 돈을 벌 찬스가 있겠지만 좀 호흡을 갖고 중지기적으로 이상 보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은 별로 언급들 안 하죠. 오늘 또 건설주가 올라가요. GS 건설은 4~5% 올라가거든요. 네. 어떻게 알았어? 어저께 산 사람은 행복하지만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또 문제는 GS 건설이 내일 갈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도 갈지. 누구 하나 지금 자신을 갖고 건설에서 무조건 됩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 좋아진다? 내년 좋아지면 살 수 있죠. 근데 이거죠. 롯데케미칼도 말들은 그렇다고 같기도 해요. 네, 그잖아요. 근데 GS건설 똑같아요. GS건설 얼마부터 빠졌어요, 저게? 그잖아요. 10만 원 넘었던 거잖아요. 요즘 저 가격이 올지 누가 알았어요, 저게요. 제가 지금 얼마예요?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린 저기 역사적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GS건설은 볼까요? GS건설이 27,000원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딱 한 종목을 처음 하기 시작할 때 있죠. 네. 그때가 GS건설에 뭐 1분기 실적 나면 급락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얼마죠? GS건설이 벌써 재작년 2013년이죠. 2013년 얼마였냐면 2013년 얼마였죠? 그때 기억나세요? 8, 9만 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2013년이 맞아요. 2014년에 47,000원 때부터 훅 떨어졌어요. 23,000원 해갖고 제가 그때 농담 삼아서 이거 갖고 있으면 작년 여름쯤에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이거 사두면 내년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2014년에 10만 원 가지 않겠니?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네네. 가긴 반통이 났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차트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 차트에 보이더라니까 그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에 대한 구간이 계속해서 저 화면 좀 잡아주세요. 화면을 잡아주세요. 네. 이 박스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쪽에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롯데케미칼 좋은 거 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뭐 좀 비싸고 어떻게 컴투스보다. 컴투스 지금 연간 400억씩 내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순이익만 400억 나왔어요. 4분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지금 게임 그 대기작들도 있거든요. 컴투스가. 근데 거기서 또 나오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컴투스가. 그럼 컴투스가 PER 지금 10배, 11배인데? PER이? 롯데케미칼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17배까지 막 올라왔어요. PER 배수로. 내년 실적 대비해서 한 15배, 14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이익 전망치가 개선이 돼서 롯데케미칼도 주가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에 대한 그런 바닥권 대비해서는 등락폭에 대한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25,000원에서 4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상당히 높이 많이 올라오겠지만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월봉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죠, 이거. 요거.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거 잘 보여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유의하실 게 있어요. 차트 다 좋죠. 차트에서 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스 그거 한번 다시 봐주세요. 박스 한번 그냥 박스 쳐주세요. 아까 핑크색 아주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아까 이승원 대표가 얘기한 건 뭘 얘기하냐면 주가로 박스를 그리지 마세요. 지금도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매번 하는 거가 PER을 같이 놓는다고 EPS 이런 거 같이 놓고 그걸 박스를 그려요. 그래서 PBR이나 PER 대비 예를 들어서 8배가 최저였다. 높은 건 12배였다. 그러면 이제 박스가 저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아래로 사선을 그려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네. 제가 나중에 이제 그래프가 어디에 분석 나온 상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트란 거는 저런 박스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요. 네, 그런 얘기예요. 올라가는데 아까 롯데케미칼 예를 들어 내려가는 거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네. 내려가는, 예. 예. 그게 이렇다. 그게 만약 주당 순이익이랑 이런 같이 표현되면 PBR, PER 하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랑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뭐 이해하시잖아요. 네네. 그걸 꼭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셔야죠. 그냥 아니 무조건 이게 저점이다 저점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틀렸던 거는 작년에 3월 달에 얘기했던 거는 그냥 저는 가격 보고 저거 10만 다시 가겠지 했다는 건 제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GS건설 계속 그 다음에도 이익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목표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인지 아닌지를 가격만 갖고는 절대 모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특히 단기적으로 할 땐 차트가 많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요. 항상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항상 펀더멘탈이랑 같이 흐름을 보시고 대입을 하시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리포트 코너입니다. 오늘 저거 배우죠. 오늘 또 화장품류도 흘러내리고 있는데 한국콜마 얘기 좀 해주세요. 한국콜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콜마가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거죠. 네. 네. 이 한국콜마나 왜 이제 화장품주에서 이쪽이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제 색조 화장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고, 콜마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이제 증설하는 공장을 보게 되면 색조 화장에 대한 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기초 화장에 대한 쪽만 바르는 쪽에서 이제 색조 화장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확대를 좀 더 확대가 안 되나요? 네. 확대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하네 자기 저런 거. 네. 쓸데없이. 네. 쓸데없이. 쓸고컬 아니야 그런 거 잘하는 거? 쓸고컬이죠. 쓸고컬.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ODM 사업의 글로벌 브랜드양 수출 증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한다. 근데 수출이 증가하면은 어쨌든 현재 환율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아. 수출은 무조건 좋은 거지 뭐. 그죠.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고성장 주식이 깨진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같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일하게 안 깨지는 주식이 하나 있죠. 참 말 안 해. 비스비스. 비스비스 토비스. 토비콤칭 어떻게 알았지? 네. 그것만 안 깨져. 그거 조사해야 돼. 토비스. 조사해야 돼.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얘기 하나 있으면 다 잡아놔야 돼. 네. 저는 항상 제가 기억나. 지금도 보여드릴 수도 있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키를 보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거 하나죠. 만약 틀렸다 그러면 걔네를 조사해야지. 블룸버그를. 네. 블룸버그랑 같이 다 잡아놓고.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제약 쪽, 근데 한국콜마가 그동안에 그 코스맥스에 비해서 이제 저조했던 이유는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G 생활 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차이가 뭡니까? LG 생활 건강은 화장품 비중이 50%.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100% 화장품. 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맥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약 사업에 대한 쪽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제약주도 쭉 봤었잖아요. 제약주 어떻습니까? 한콜마가 제약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탄력에 대한 쪽이 좀 떨어졌던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제약 쪽도 이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이거 한국콜마. 제약 쪽이 돌아간다는 제약 쪽도 이제 좋아진다.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네. 있어? 그다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2015년도 400억, 500억 도달 시 북경 공장 캐파가 풀 가동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2015년도에 450억으로 50% 정도 증가를 할 텐데 여기 그렇게 경우 북경 공장에 대한 북경 공장이 풀 가동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의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 가동되면 안 되는데 그건 아무래같이 10배 능력으로 아직 되는데 아직도 이제 가동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해야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매출액 성장률로만 놓고 보게 되면 작년에 매출액이 이제 거의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성장률이 2,800에서 4,500억인데 올해 성장은 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이 되고 이렇게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는 거죠. 성장률이 둔화하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이런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쪽은 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2014년처럼 100%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방향은 계속해서 우상향이다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맞는데 하여튼 중국의 소비죠. 좋은데 다 좋죠. 좋은데 저는 뭐 여전히 콜마보다는 아모레였고. 아모레. 그렇죠. 콜마보다는 코스메스다. 네.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 이름이 뭐죠? 성함이? 서경배 회장. 그러니까 경배하라. 경배하라. 서경배 회장님을. 네. 근데 이제 이 아모레 서경배 회장님도 가장 애착이 가는 브랜드가 있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화수. 그죠, 화수죠. 네. 설화수인데 이 설화수가 얼마나 이제 중국 내에서 빨리 안착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 10 브랜드 안에 빨리 안착이 돼야지만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는 거지. 안 그러면은 정말 이 브랜드 게임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차라리 오디아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요. 콜마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딱 레포트 보는 순간 느꼈어. 코스맥스는 인도네시아 공장도 있잖아요. 네. 중국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샀어요. 뭔가 하나 샀는데, 그게 아직 돈이 안 돼요. 뭐 후년 정도에 내가 흑자인데, 아직 내년도 흑자도 안 돼요, 저게요. 근데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크기 때문에요. 생산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얘네는 아직 생산 투자가 지금 중국에 새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 네. 만약 내년 거 목표대로 하면 또 사야 된다니까 외형 확대해가지고 속도가 늦을 것 같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까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후광통이 언젠가 되면 종목 선택은 어려울 거예요. 아까 분명히 있긴 있어요. LG생활건강 같이 중국의 자화? 네. 지화인가 뭐 있잖아요. 상하이 자화. 상하이 자화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게 상하이 자화라는 회사도 모든 증권사에서 유망종만에 얘기하는 주식이 있어요. LG생활건강 같은 거예요. 화장품도 하고 샴푸도 하고 다 아는데 너무나 다 얘기하니까 그렇다. 그것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소비재나 좋은데 이거는 하여튼 종목 선택이 어려운 분들은 내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국내 자사운용사도 만들고, 미국 회사도 만들고, 중국의 ETF나 그런 것들 관심 갖고 매매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신을 가지시면 뭐 중국의 자화라든가 상하이 자화 이런 거 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그런 건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알지만 이재석 전문가랑 상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오늘요. LG생명과학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LG생명과학.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는데 LG생명과학을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잖아요. 네, 우리 김 팀장께서, 김성훈 팀장이. 저는 솔직히 한 3일 전부터밖에 안 봤어요. 3일 전부터 봤는데요. 레포트는 신한금융에서 나옵니다. 신한금융. 네, 좀 화면 좀 준비해 주실래요? 신한금융? 네, 신한금융 레포트. 네. 포인트는 이거죠. 3분기 영업이익이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최근 들어서요. LG생명과학이요. LG생명과학이요. 네. 이거 올려놨는데요. 그게 보면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보령제약도 마찬가지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 다 종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과요. 중국 있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나라예요. 두 나라입니다. 지금 두 나라.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고령화되면 장기 복용 제약이 늘어난다는 걸 우리 핵심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뭐든지요. 그렇게 돼서 한미 뭐 다 똑같은데요. 모든 데 똑같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약을 우리가 좀 깊게 잘 보셔야 되냐면요. 당연히 고혈압. 고혈압은 이제 지금 1등 하는 게 보령제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카브란지 네. 그래서 남미까지 수출한다는 건데 그런 재료가 있는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를 다 걸려 들어가잖아요. 여기요. 뭐로 써 있어요? 지금 읽어주세요. 거기 보면요. 이름이 안 좋아. 네. 재미별로. 재미별로. 네. 그리고 로마 뭐야 저거? 로바티탄. 네, 로바티탄. 그리고 또 저기 또 하나. 레바로친. 네. 그게 고지혈.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딱딱딱딱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또 이제 약간 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LG생명과학이 피부 미용에 또 절대적인 지원하고 있죠. 필러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필러. 네, 필러. 이게 필러가 미용이죠, 뭐 미용이죠. 네, 미용이잖아요. 네, 미용이라는 게 뭐냐면 또 비급여죠. 네. 그거가 있고 또 애들 자기 본인 애도 이거 LG생명과학 약 먹었다 그랬잖아요. LG생명과학 저는 좋아. 그래서 그 약 주사 좀 맞았다 그랬잖아요. 주사 맞았죠. 그게 각종 성장 호르몬 그런 계통 성장 호르몬이 애들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모든 호르몬 제제 맞는데 제가 알기엔 거기에 점유율이 높아요. 점유율이 높아요. LG생명과학이 안 하면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내에서. 그래서 LG생명과학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주가는 메롱이었죠. 지금도 하면 메롱일 거래요. 이게 메롱이에요. 지금도 메롱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주목한 이유가 뭐 내년에는 그래서 이거가 저는 요즘 관심 있는 게 다들 어려운데 레포트를 뽑는 게 전 단순하게 뽑아요. 제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릴 만한 것들이 있는 데다가 바탕은 좀 있지만은 목표 주가 상향하는 애들 이런 데 제가 관심 있거든요. 네. 얘네가 올렸어요 오늘요. 네. 얘네가 올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 새끼네들이 얘기하는 건 다 틀려 임마.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고 팟캐스트 들은 분들도 증권사 애널리스트 다 거짓말이야 이럴 수 있어. 비판적으로 올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나 올리고 내리고가 엄청나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요. 종목을 하나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 이게 뭔가 대리니까 하는 거죠. 근데 틀리면 일단은 회사도 갔다 와 보고. 그렇죠. 제품도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도 솔직히 엄청나게 세게 올린 건 아니에요. 중립에서 트레이딩 바이야. 매매하면 될 걸. 요 정도거든요. 네. 엄청 올라간다는 건 아니야. 네. 그래도 목표 주가까지 올리는 또 센스를 발휘했어. 목표 주가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수익성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 제목에 제가 좀 꽂혔다. 얘기를 일단은 하나 드리겠어요. 그래서 요게 있고요. 저는 내년에 아까 그 이성원 대표도 얘기했는데 네. 업종으로 보면은요. 올해 제일 X된 게 제약업종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메디포스트 이건 올라가는지 뭐 엄청 올라가는지 메디포스트에 올라갔지만 저는 딱 보면 한미약품만 보거든요. 박살났어요. 동아ST도 지금 최근에 박살났어요. 제약업종 박살났는데요. 네. 제가 또 이것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업종으로 봐서는요. 제약업종의 배당이 상당히 높을 거로 뽑힐 겁니다. 제가 알기엔 그래요.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배당성이 딴 데보다 높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 내년은 시장은 배당으로 주주 친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엔 제약업종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어갖고 그 중에는 뭔지 제가 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업종이면 이제 딱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가 못 찍었는데 LG생명과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전 그래서 관심하면은 올려놨어요 일단요. 네. 그 정도 일단 하시고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는 분들 좀 관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쉬워요 방법이. 이런 거를 제 얘기는 그냥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주위 약사분, 예? 주위 의사분들 있잖아요. 내과 이런 데 의사분들한테 LG생명과학에 대한 평판이 어떠냐? 이 정도 어렵지 않잖아요. 물어보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참고적으로 뭐 사랑이 아니고 꽃표를 표시해놨다가 정말 내년에 좀 제약적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때 보시면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코너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 코너인데,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네. 낙폭과대 중에 탑픽은 물어보고 있어요. 나도 궁금해. 뭐라고 얘기할까, 이 친구가? 나는 기아차. 기아차? 기아차다. 기아차. 오, 이거 비슷하면서도 깜놀인데? 왜요? 진짜 놀란 표정 나오죠? 왜, 처음 들었으니까. 나도 처음 얘기했죠? 예. 얘기해봐. 왜냐면은. 난 솔직히 기아차는 아니야. 왜냐면은 일단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쉽게 늘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증설에 대한 쪽을, 낙폭과대주에서 증설을 가져가는 쪽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뭐 좋긴 다 좋은데, 뭐 테슬라 좋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던 이 메이저들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을 쥐고 있는 뭐 엑스모빌이 됐던 아니면은 정유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에 있던 미국 자동차 빅3가 원치 않는 사업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뭐 태양광 밀고 뭐 이런 거 밀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쪽 방향으로 가긴 가겠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는 안 걸 것 같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가 삼성에서 2차 전지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도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조금 제외. 그다음에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과대는 맞지만 그런 흐름에서 조금 제외. 그다음에 이제 뭐 LG화학이나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정화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외시켜버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같이 떨어졌지만 위를 뚫고 올라갈 주식이 뭐가 있냐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자동차하고 삼성전자 요쪽인데 그래서 수익률로만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자동차가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기아차. 왜냐면 기아차는 미국에서도 판매량 좋았고 중국에서도 좋았어요. 근데 그냥 현대차 빠지니까 동다리로 같이 빠진 거야. 진행자.
카덴자. 카덴자. 내가 얘기했잖아, 역시 여기서 딱 나오는 게 이성훈 대표의 따먹기의 재주는. 따먹기. 따먹기면 기재야. 따먹기로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발성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따먹는 걸 잘 따먹어. 그런데 또 설명을 또 잘하잖아요. 네. 귀에 솔깃하네. 기아차도 좋죠. 네. 저는 비슷하면서도 의외의 한 수인데, 제가 방송에서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이성훈 대표한테 2번 정도 줬어요. 그게 뭔가를 자꾸 눈에 가더라 표현한 주식이 있어요. 기아차도 뭐가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뭐겠어? 넥타. 넥타인 줄 알지? 그게 아니야. 한타? 한타. 한국 타요. 한타? 저는 전통적으로 넥타를 좋아했어요. 넥타를 좋아했는데요. 솔직히 어저께 봤어요. 넥타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넥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야. 독일에서 완전히 디스당했네. 아주 이거 X당하는 평가를 받았어. 이런 거 평가만 받으면 분위기가 싸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블로거들이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컨슈머 리포트에서 누가 한마디 하거나 독일의 무슨 자동차 전문가 잡지에서 쑥 한번 얘기하면요. 쑥 떨어져요. 넥센 타이어 독일 한번 쳐보세요. 딱 나와요. 그게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한국 타이어에 관심이 있어요.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 타이어. 이거 주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네. 조금 올랐을 거예요. 제가 이제 눈길을 준 다음에 이게 오랜만에 말하는 관시법이거든요. 이거 관시법이야. 관시법 주식이라서 제가 넥타이랑 한국 타이어에서 일주일에 3, 4일 전부터 한국 타이어 넥타이 위로 올려놨어. 관시법이 하나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3분기에요. 나름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3분기. 예? 우리가 아무도 잘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네. 3분기는 분기 실적으로 최고가 났네. 한국 타이어가. 근데 뭐 타이어 맨날 간다 그러고 간 적이 없어가지고. 간 적이 없어. 대한항공 친구야. 간 적이 없어. 맞아. 간 적이 없어요. 대한항공 친구야. 왜 간 적이 없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타이어 엄청난 브랜드력이 있는데요. 중국에는 200개의 타이어 회사가 있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진짜 제대로 한 것도 있고요. 있잖아요. 재생 타이어도 많아요. 200개 있다 그래갖고 성마다 수십 개씩 있다는 게 농담 삼아서 하는 게 있어요.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요번에 미국 공장도 나왔고요. 미국 공장 나왔고 또 하나가 이게 이래요. 중국 시장을 노리고 세컨 브랜드를 만들었네. 세컨 브랜드냐면 투트랙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브리지스톤이라고 일본 회사 있잖아요. 네. 타이어 회사가요. 그게 몇 년 좀 꽤 된 얘기인데요. 브랜드를 파이어스톤이라고 또 하나 만들었어요.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놈들. 알고 보면. 근데 약간 중저가로 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하고 나서 이렇잖아요. 한국 타이어 삼성전자가 이거에 큰 형들이랑 놀다가 중국 가니까 이거 또 갤럭시 3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졸럭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그쵸. 완전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브랜드가 새로 나온 거가 라오펜이야. 라오펜. 전 이거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머리 썼다. 이게 제대로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 회사나 이런 걸 해야 돼요. 그 핸드폰 회사도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중국이 내년도에 사상 최대 판매다. 양대 대륙, 글로벌 탑2가. 그래서 누가 할 건 간에 타이어는 팔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중국산인데 중국산의 대형이 라오펜이다. 그래서 요거가 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확신 정도 65%. 왜?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분석을 다 안 끝났어요. 솔직히 분석을 다 안 끝났는데 낙폭과대주까지 엄청 떨어진 건 아닌데 이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또 반토막 났을걸요. 고점 대비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내년도에. 그래서 요것도 의외 주식으로 낙폭과대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논리라면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대한항공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저비용항공사 갖고 있는데. 저비용항공사 보유하고 있잖아요. 애따 일어나마. 이거에다가 요만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디셀레도 그렇게 비싸세요? 아니 200개 브랜드 있는데 그 중국에서 되겠어요? 한타가? 왜냐면, 중국 타이어라고 해야지 되겠지.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에도요. 디테일이 없네. 우리나라도 20년 전, 10년 전에는요. 재생 타이어가 날렸어요. 근데 결국은 일부 트럭이나 버스는 재생 타이어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써도 되는 게 상관없는데 승용차들은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아주 잘못된 거 아니면요. 없죠. 예. 그래서 다 푹 줄어들 거라고 있어요. 타이어 업체는 중국의 타이어 업체는 분명히 구조조절 한다는 생각이 한 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타이어주가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서 뭔지 모르지만 중국의 타이어 주식도 사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제가. 예.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200개 중에 하나 어떻게 고르냐?
저라면 찾죠. 네. 전 찾을 자신 있어요. 그 부분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